Power on. 너무 이제 상처받지 마시고. Bluetooth mode. 자, 이 질문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쉽다면 쉽고요. 쉽다면 쉽고. 근데 뭐 쉬워서 문제 다 풀었어.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정보들, 그래서 출처 오류다, 지문 잘못 썼다, 이런 비판을 받는 지문이에요. 맞아요. 논리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치르는 시험은 논리학 시험이 아니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1교시 국어 영역이요. 국어 영역. 그럼 국어에서 다루는 논리는 무엇이고 왜 이걸 이렇게 다뤘는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가장 유의하지 않겠어요? 자, 일단 흐름을 볼게요. 1단락부터 많은 정보가 나오지만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좀 나뉘어서 서로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런 정보 구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정보 체계는 비교대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표를 그려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탐이나 과탐 보시면 표 그리지 않는 과목 없어.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 지식의 분류는 이제 3, 4단락에서 다룰 거고, 일단 1, 2단락에서는 경험적 지식 중에서도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누적되느냐를 다룹니다. 가설을 세우고요.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경험으로 판정해서 참이면 지식이 누적된다, 논리실증주 입장이고요. 거짓이 아니다, 즉 참으로 판정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거짓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과학적 지식으로 누적시킨다, 이게 포포예요. 사실 이 내용은 기존 기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놨고 제가 아마 목요일 수업이나 지금 윈터반에서 다루는 지문들에서 건드리고 있는데 윈터가 다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보충 영상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거나 일단 이번 수업에 맞는 지금 영상들을 만드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고3이나 재수 위주의 수업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러다 보니 고1이나 좀 쉬운 지문들 연습이 좀 덜 돼 있고 그건 차차 보충 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콰이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비판을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거 논리적으로 예측 안 나올걸? 왜? 기존 지식도 있고 조건도 다 활용해야지 서로 간에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총체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얘들은 지식의 분류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어요. 경험적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는 분석 명제와 경험적 지식인 종합 명제가 있다고 논리실증주의자 포포는 주장을 했고, 반면에 콰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했으면 근거가 있어야죠. 너희는 순환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대안도 있어야죠. 중심부 주변부 지식으로 분류했고, 여기서 제가 되게 간결하게 털어버린 이유는 어차피 이 4단락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보 처리를 의도적으로 안 되게 냈으면 처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제와 구조에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또 정답은 보이고 설계가 납득이 되는 순간 여러분 한 차원 성장이 있을 거고요. 이 느낌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원론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론서를 아마 배포를 해드릴 텐데 원론서 정도 꼭 해주시고, 일단 2반은 당분간은 비문학 중심으로 갈 거고요. 선택 과목, 화작이나 언매를 좀 건드려야 되긴 해요, 구평 전에. 그리고 문학이 필요한 학생들은 8월 한 중순부터는 기존의 문학 영상들 요약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한 2주 정도 압축하면 또 구평 대비가 되겠죠. 좀 급하게 가고 있으니 잘 따라오시고요. 자, 1단락부터 보겠습니다. 더 읽어봐야 아는 정보긴 한데 일단 얘네와 얘네, 기억, 니은, 하지만까지 역접이 있으니까 둘의 역접은 보일 거고. 읽어볼게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지식도 있고요.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적 지식도 있다는 거고, 그 중이라고 했으니까 글의 주제는 일단 과학적 지식으로 좁혀졌죠. 과학적 방법이 누적된다. 그 과학적 방법이 뭐냐고 도대체. 그 과학적 방법은요, 구체적으로 1번 가설에서, 2번 논리적으로 도출된, 3번 예측이 있고 그걸 관찰 실험 등의 결과를 통해서 5번 참거짓을 판별하는 것. 이게 과학적 지식이다. 줄글로 써놨고 제가 이렇게
도식화도 해놨는데 이건 오히려 도식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비판하는 포인트를 비교대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여러분이 쓰는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논리실증주의에는요. 예측이 맞을 경우 참이면 참 정보가 추가된다고 본 거고 포포의 경우에는 예측이 틀리지 않으나 그러면 false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지식 추가가 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알겠어. 근데 콰이는요 그게 아니래요. 비판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비판인지 모르겠는데 가설만 가지고 1번 가지고 3번이 2번으로서 안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가설만 가지고는 3번을 끄집어낼 수 없대요. 자, 봐봐. 결국 1번에서 3번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왜 안 나오냐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비판을 했으면은. 근거는 없어. 자,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변한다는 기존 지식. 아하. 기존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건도 필요하대요. 이렇게 예측이라는 것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번에다가 기존 지식, 여러 조건들 이런 것들 모두 합해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봐봐. 벌써 우리가 구조 잡느라고 읽느라고 처리한 정보가 되게 복잡 다사다난하게 많아 보이지만 아니요. 간단하게 그냥 이거예요. 과학적 지식은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예측으로 바로 도출된다. 아니다. 기존 지식과 조건까지 다 따져봐라. 보이시죠? 정보를 저렇게 줄글러 놓고 봤을 때와 이렇게 도식화 시켜놓고 봤을 때 효용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살면 살 일도 딱 이거예요. 정확하게 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생존 지식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말고 뭐 수능 고등급하고 말고 하면 좋지만요. 그건 여러분 생존과 먹고 사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길은 여러 개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정보, 매 순간의 선택들은요. 그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삶을 결정할 텐데 국어라는 과목은 그 과정과 방법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알려주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므로 예측이 틀렸어. 어떻게 해야 돼? 알 수가 없으니 모두 다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예측이 틀렸으면 기존의 가설도 검증해야 되겠지만은 기존 지식, 여러 조건 다 따져봐. 결국 무슨 얘기야? 총체적으로 다 따져봐. 아, 그래서 총체주의인가?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줄글로 계속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표로 처리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저 느낌 잡아주세요. 자, 계속해서 3단락 보겠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 포포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자, 다시 얘네들 생각인데 얘는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과 상관없이 판정이 가능한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판정이 가능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구분을 한다. 그러나 콰이는요. 그게 아니래요. 비판한대요. 비판. 그럼 근거가 있어야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없었던 비판의 근거잖아요. 문제는 이해가 안 될 거야. 논리실증주의자 포포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 같은 동어 반복 명제, 총각은 미혼 성인 남성이다 같은 동어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가 봐.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의 까닭은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하는 가능한 것은 동의적 표현인데 그게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대체하더라도 참고에 바뀌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슬슬 이해가 안 될 거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보장은 돼서 언제나 대체 가능한 필요성에는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봐봐. 그런데 이러한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점점 정보 가치는요.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이해가 안 되면 뒤쪽 정보가 가는 거야. 이렇게. 세모 표지들이 알려줬잖아요. 뒤쪽 정보가 중요하다고. 결국 어떻게 돼? 따라서 순환론에 빠진다를 근거로 비판하잖아요. 그럼 핵심은 뭐야? 이해는 안 되지만 순환론을 바탕으로 너희 그런 구분은 없어.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만 해도 되나요? 자, 일단은 그래요.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문제에서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근데 일단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구조라도 잡고 가치 높은 정보에 집중해서 처리해두면 결국은 그걸 의도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정보 처리가 안 되잖아? 처리하지 마세요. 주제 구조 집중하세요. 그러면 처리가 돼.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콰이는 이게 아니래요. 왜? 순환론 때문에.
그래서 둘을 구분하면 안 된대. 알겠어. 그럼 뭐 대안은 뭔데? 이거. 그래서 결국 대안은 뭐라고 얘기했냐? 4단락.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에 그래서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으로 구분을 하겠대요.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고도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 중심부 지식은 견고해. 그러나 둘의 경계는 애매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는 아니다. 수학적 지식,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다. 그렇다고 경험적 지식이 아닌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 실용성, 이런 게 뭐 장점인가 봐요. 장점을 얘기한 이유는 콰인의 분류의 근거를, 콰인의 주장의 근거를 싣기 위해서겠죠. 마지막 5단락.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된 반박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용적인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야, A는 A지. A는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논리학 법칙처럼 명백한 명제에 대해서는 분석 명제로 굳이 그걸 경험으로 확인을 해야 돼? 아니, Q이면 Q이라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이건 항상 참이지. 뭘 이거를 판정하고 말고야 같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이 정보예요. 이 얘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처리해내지 못한다는 거,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는 게 없어서요. 아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경험적 지식이냐 선험적 지식이냐. 자, 여러분 제가 한 장 더 나눠드린 거 봤죠. 표상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눴고요. 표상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절차적 지식은 기능, 능력적인 거야. 대통령 강형욱이 강아지를 잘 다룬다. 절차적 지식이죠. 동시에 표상적 지식은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 경험으로 판정되는 경험적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판정되는 선험적 지식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지문들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낸 거야, 평가원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그 지식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주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경식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그런데도 어쩌겠어요. 학생들은 잘 몰라요. 학부모님도 잘 몰라요. 그럼 그냥 메가스터디 가는 거고 시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자, 16번. 일글 바탕으로 할 때 기업과 니은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할 질문은, 자, 그럼 봐.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가설, 논리, 예측, 경험 판정, 여기까지는 맞는데, 야, 이거는 기존 지식과 조건같이 다 검증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 그러면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은 잘 안 보였겠지만 얘예요. 얘. 경험적 얘기예요. 사실 경험적 얘기. 둘 다 경험주의자야. 그래서 1번. 과학적 지식 누적되는가? 네. 예스. 왜? 지금 글의 주제가 뭐예요?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누적되는가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누적되겠지. 자, 2번. 경험으로서 가설 검증 하냐 안 하냐인데 과학적 지식은 둘 다 경험으로서 가설 검증했잖아. 됐어요? 경험으로서 가설 검증했잖아요. 경험으로서 가설 검증했잖아. 경험으로서 가설 검증했잖아. 됐어? 즉 과학적 지식은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지문도요, 이 문제도요, 선제들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항상 주제와 구조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일단 1단락 세팅부터가 과학적 지식에 대한 거야. 1단락 세팅부터가 과학적 지식에 대한 거야. 어떻게 누적되냐고요. 이렇게 누적이 된다. 핵심은 가설에서 논리 예측 나와서 경험 판정에서 누적된다. 가설에서 이것들까지 해서 예측 경험 판정에서 누적된다야. 어쨌든 간에 뭘 해야 돼? 과학적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판정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1, 2번에서 벌써 답이 나오네.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 실험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경험을 통해야 실험이 되는 거죠. 경험적 지식으로 판정한다 그랬어. 경험으로 판정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끝이네. 결국 봐봐. 굉장히 핵심적인 정보가 뭐예요? 경험주의야, 경험주의. 여러분 제가 아까 나누려던 지문도 보이시죠?
선험이냐 경험이냐 가지고 계속 분류를 하고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봅시다. 17번. 포프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 맞는 경우에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이거 갑자기 뭔 소리지? 자, 봐. 1번은 주제 구조를 잡으면 풀리는 문제였던 거고, 좀 더 이제 정보 가치가 높은 정보들을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1번 선지부터. 그럼 포포의 생각, 논리 실증주의 생각, 콰인의 생각, 콰인의 생각, 콰인의 생각인데, 잘 들어. 이것도 뭘 물을 거냐면 생각을 해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각각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비판하는 포인트예요. 각각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비판하는 포인트라고.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었던 건데 여러분 왜 4번을 못 고르냐면 이해가 안 돼서야. 잘 들어. 콰인의 비판의 근거가 있잖아요. 뭐야? 순환론이잖아. 4번이 딱 순환론 개념이잖아요. 자, 1번 선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봐. 그러니까 일단 정답 4번인 게 보여야 되는 거고 차선은 다른 선지가 틀린 이유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최선이 안 보이니까 차선으로 설명을 할게요. 포포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은요. 자, 1. 가설이 있죠. 2. 논리적으로 3. 예측이 도출되고 4. 경험으로 판정하는 거죠. 5. 그래서 포포는 뭐라 그랬어? 거짓이 아니면 지식 추가된다 그랬었단 말이야. 그럼 봐. 거짓이 아니다.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 맞을 경우에 잠깐 뭔 소리지? 예측이 틀리지만 않아도 경험 추가, 지식 추가잖아. 예측이 틀리지 않아도 거짓 아니면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추가잖아. 됐어? 맞을 경우에 추가된다 그런 거는 논리 실증주의잖아. 지금 논리 실증주의랑 포포를 섞어놨잖아. 봐봐. 맞을 경우에 추가된다. 맞을 경우에 추가된다. 논리 실증주의자잖아요. 포포는 틀리지만 않으면 추가된다. 틀리지만 않았으면 추가된다. 이게 지금 포포 생각이고 맞아야 추가된다. 이게 논리 실증주의 생각이잖아. 표로 처리해야 돼. 표로. 저기 있는 정보, 저기 있는 정보. 아니 맞죠? 정리됐잖아요. 논리 실증주의는 경험 판정돼서 맞으면 지식 누적이라고 그랬고 포포는 틀리지 않으면 지식 누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포포니까 틀리지 않으면 누적된다. 끝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보다 논리 실증주의자 생각이 더 맞다고 얘기 났으니까 당연히 틀렸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제 구조 잡고 비교 대조 포인트 잡으면 이렇게 답 나온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봐봐. 이 선지를 골라내는데 쓸데없는 정보 필요 없어. 써준 정보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500단어, 600단어 준 한 지문을 처리하는데 전체 정보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핵심 뽑아내는 건데 문제는 잘 들어. 이해가 안 되는 건 간단한 거야. 여러분이 경험이냐 선험이냐 이런 개념조차 머릿속에 지금 현재 안 잡혀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내가 한 장도 나눠줬잖아. 그 지문이 너무 쉬워야 되고 100% 이해가 다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 이게 이해가 힘든 경우들이 있고 지금 그런 학생들이 좀 보여가지고 약간 고민이야. 이 수업 수준이 더 지문을 좀 더 쉬운 걸 갈지 아니면 이걸 좀 유지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푸는 거 자꾸 보고 있는 거고. 일단 계속해서 볼게요. 자, 2번 선지. 논리 실증 주제에 따르면 자, 봐. 자,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아니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이거는 언어적으로 표현해요. 언어적으로. 단어나 내용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단어를 동치명제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한 명 한 명 조사해 본다는 건 경험이야. 경험. 그런데 이런 거 분석 명제는 경험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고 나올 거야. 한 명 한 명 판정하는 건 경험주의고 귀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역법, 귀납법, 경험주의, 선험주의 이런 개념 세팅이 안 돼 있을 확률이 크다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사실은 중학교 때 도덕 교과서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고 안 돼 있으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잘만 따라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 그대로만 제발 좀 머릿속에 그대로 복제해서 넣으세요. 3번 선지 볼게요. 콰이는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니요. 콰이는 분류 자체를 안 했잖아. 얘는 지금 비판하고 근거 그리고 결국 대안 제시인데 이 대안 제시가 뭐였어? 분류를 안 했잖아요. 지금.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 분류가 없었다니까.
얘네는 경험적 지식과 선언적 지식을 분류했지만 얘는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요, 여러분.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 여러분이 기존 기출된 내용들 자체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좀 부단하게 기출 지문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수업 끝날 쯤 해가지고 과제 드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한테 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드릴 테니까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약간 철학 지문 들어가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지금 거의 이해도가 훅훅 내려가는 느낌도 드는데 오케이. 4번 선지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콰인의 비판 근거는 순환론이었다고. 이게 순환론이잖아요. 됐습니까? 정답 그래서 4번이었다고. 아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어쩌겠어. 일단 따라오세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윗글 바탕으로 총체주의 입장에서 A씨에 대해서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B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A로, 자, 봐봐. 이것도 계속 선제 하나는 억으로 끌리면 안 돼. 자, 얘가 비판한 근거는 뭐예요? 너희는 가설에서 예측이 논리적으로 나온다 그랬지? 아니야. 얘랑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측이 틀렸어? 너희는 그럼 가설만 다시 하고 확인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총체적으로 다 따져줘야 돼. 얘네를 싹 따져줘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정답 선지 볼게요. 자, 5번 선지 B. 자, 예측. B는 예측. 다시. 자, 1. 가설이죠. 2. 논리적으로. 3. B. 예측이 나왔어. 근데 얘가 거짓이야. 그러면 총체주의는 뭐야? 확인해야 될 거는 검증해야 할 대상은 첫 번째. 가설도 다시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 기존 지식도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도 다 검증해야 되는, 즉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본 거야. 됐어? 그럼 C를 봅시다. C. 기존 지식 여러 조건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총체적인 거 검증하면 되잖아.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잖아. 총체적으로 검증하면 오케이잖아. 정답은 5번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해돼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 5번 선지 마지막 19번 볼게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봐봐. 얘들아 봐봐. 설계를 봐. 총체주의 비판 어디 나와요? 그래, 5단락이야. 뭐라고 얘기했어? 너무 명백하게 선언적인 지식, Q이면 Q이다 같은 지식은 그건 좀 다르지 않니?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럼 뭐야, 그게? 5번이죠. 아무리 그게 불분명해도, 분명히 뭔가 다른 애가 있잖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아무리 봐도 선언이라고, 아무리 봐도 절대적으로 참인 명제도 있잖아. 그거 왜 분류를 안 해? 딱 5번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꾸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에서 특정 단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럼 수학에서 특정 단원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미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중학교 때 함수나 1, 2차 방정식이나 1, 2차 함수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열이 안 되는 애들은 없지만 예를 들면 수열이 극한 이해가 안 되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기존에 여러분이 기초적인 게 안 돼서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머릿속에서 처리하는 단계인데 지금 당장은 안 돼. 근데 며칠 뒤, 몇 주 뒤, 몇 달 뒤에는 됐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계속 이 방법으로 계속 때려박아 주셔야 돼. 이 방법으로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분명히 바뀌어요. 짧으면 2주, 길면 6주예요. 통계적으로.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자, 그래서 그 과제를 드릴 테니까 잠깐 영상 끊겠습니다.